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현장에 우원식 의장이 방문을 했습니다. 소방 관계자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유가족들이 가장 분노하는 게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회사를 대표한 누구도 와서 사과를 한다거나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방문을 해서 회사에다가 유가족들의 뜻을 그렇게 전했고, 좋은 취지로 갔다고 하지만 비판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우 의장이 들어갔던 건물에 압수수색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우 의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도 현장에 달려왔었는데요. 참사 당일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가 차례로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선 현장 수습을 해야 하는데 의전을 하느라 더 바쁘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번 키워드 참사 때마다입니다. 네, 참사 때마다 현장을 방문하는 정치인들의 행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김희정 의원님, 이번에 화성 화재 현장 간 정치인들을 쭉 살펴봤더니 일단 대통령, 정부 인사, 지자체장, 그 뒤에 이제 보셨죠.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들, 나경원 후보만 빼고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왔다. 현장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예, 많이 가셨네요. 정말 예. 제가 보기에도 너무 이제 안타까운 참사였는데 매번 어떤 국가적인 대형 참사가 일어날 때마다 정치인들이 항상 그 현장에 가는데 이게 참 딜레마이긴 합니다. 어떻게 거기를 안 갈 수가 있느냐라고 안 갔을 경우에는 욕을 먹기도 하고요. 또 가면 괜히 이렇게 많이들 가가지고 보고받는다 그러고 이러면서 수습하고 뭔가 그 현장을 구조하고 이러는 거를 방해하는 거 아니냐. 가서 뭘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정치인들이. 그러면서 동시에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막 사진 찍는다거나 네. 뭐 그래가지고 부적절한 뭐 말을 한다거나 이래서 또 굉장히 또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비난도 받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늘 그 딜레마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현장에서 그 참사 현장을 수습하는 소방이나 경찰 또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분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정치인들 다 와서 이번에도 보니까 막 시간대별로 도착을 하면 일일이 또 다 브리핑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 나머지 현장 수습이나 이런 것들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과 또 이런 보도들을 보니까 굉장히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거를 지금 수습해야 되는 그분들의 심정은 어떨까? 그분들의 의견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정치인들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예산이나 정책 또는 뭐 필요한 법이 있다면 법 개정하고 이런 것에 지원하는 데 오히려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김용남 의원님. 예. 아까 제가 쭉 열거를 했는데 대통령, 정부 인사, 지자체장 충분히 이제 가서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을 위로하고 또 뭔가 이제 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빨리 진행시킬 수 있게 좀 푸시도 해주고 이런 역할은 정치인이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장에서 너무 브리핑하느라고 올 때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가고 나면 또 다음 사람 와서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상황 수습에 과연 도움이 될까요? 글쎄 뭐 유가족을 위로하고 현장 상황을 점검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는 명분을 삼습니다만 예. 사실은 저는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안 가는 해요. 게요? 왜냐하면 이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뭐 감나라 배나라 얘기하는 게 오히려 현장에 혼란을 부추길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 오면 냉대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 상당한 인력이 뺏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안 가서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난을 받을까 봐 가는 이유보다는 가서 미디어에 노출되고 생색내려고 하는 목적이 더 커 보여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저런 현장에서는 정말 안 가는 게 맞고 정말로 뭐 부족한 게 없는지 점검하려면 그냥 조용히 몰래 와서 지켜보거나 주위 사람들 이렇게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가는 게 맞겠지. 미리 예고해서 내가 며칠 몇 시에 갈 테니까 준비해 달라. 뭐 그리고
브리핑도 받아야 되고 또 거기서 의전의 소홀함도 없어야 되고 그것도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거나 냉대받았다고 생각하면 엄청 난리치거든요. 아, 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안 가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정치인들이 직접 난리치나요? 아니면 보좌관들이나 이 수행하는 인력들이 난리치나요? 아니 난리치면 이게 연쇄 파동을 일으켜가고 또 아, 그래요? 전달이 되죠. 아, 그렇군요. 윤재관 의원님, 아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현장 방문하는 모습을 봤는데 하필이면 이제 회사로 들어갔는데 그 회사가 압수수색 중이었어요. 중이었죠. 그러니까 네. 수사에 방해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원칙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난 상황들에 됐을 때 이제 국가 지도자급에 되는 분들이 현장에 가는 것을 무작정 잘못됐다고만 비난할 일은 아니죠. 근데 그 방문이 실제로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의전이 먼저 앞서는 그런 네. 상황이 된 게 문제인데 이 여러 가지 원칙 중에 제가 청와대에 있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의전을 한 2년 정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3가지 원칙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브리핑 없다. 별도 보고를 준비하지 마라. 네. 2번째, 수행원은 최소화한다. 그 3번째, 업무에 전혀 가장 지장이 없는 시간을 알려다오. 그 시간에 방문하겠다. 이 3가지 원칙을 코로나 상황에서 더욱더 지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가의 최고 지도자급에 되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현장의 어려운 점들을 청취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돌아와서 모색하고 이러한 구조로 간다면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한 사회적인 원칙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그런 원칙들, 지키려고 했던 노력들을 많이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재현 의원님, 지금 당권 주자 중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후보도 갔는데 지금 선거 때다 보니까 그러니까 당내 선거 때다 보니까 현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당권 주자들도 뉴스의 중심에 있고 또 큰 피해를 입은 사안이니까 직접 한번 가서 피해자들 위로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정치인들이 현장에 가는 것이 사실은 이게 상례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장에 있는 분들, 피해자들 또는 그 일반 관련되어 있는 분들, 복구하는 분들 이런 분들조차도 정치인들이나 또는 그 주요 결정권자의 지위에 있는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주요한 국가의 정책 결정권자들이 와주지 않는 것을 또 섭섭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난감한 것이 안 가면 또 왜 안 오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가면 이렇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좀 잘 모르는 것이죠. 이게 우리 사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과거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한번 되새겨 보니까 네. 2001년도에 그 9.11 그 테러 당시에 그때 미국 뉴욕 시장이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었는데요. 그 줄리아니 시장은 현장에 곧바로 뛰어가서 자신이 그 피해자 구호를 하고 현장을 막 지휘했다고 해서 굉장히 그 높은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나중에 그 밝혀지기로는 그분이 구조 작업에 굉장히 방해를 했다 이런 방해가 됐다, 오히려. 그런 또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나 어쨌든 그분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활동을 했다고 호평을 받았어요. 근데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 회고록에 보면 그 결단의 순간들 회고록에 보면 자기가 아주 난감했던 이야기를 써놓은 것 중에 한 2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가트리나 허리케인이 그 뉴올리안즈에 상륙해가지고 네. 많은 그 대홍수가 났을 때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헬기를 타고 이렇게 선해 비행을 해보니까 도저히 그 착륙할 데도 없고 그 다음에 내려서 그 지금 인명을 구조하는데 많은 피해를 줄 것 같아서 선해 비행만 하고 그 한참 떨어진 그 공군 비행장에 착륙을 해서 결국은 거기서 유선으로 보고를 받고 지휘를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네. 미국에서는 그 뉴올리안즈가 흑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고 해서 일부러 버렸지 않느냐 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비난을 받았거든요. 이런 것이 사실은
정책 결정권자 또는 정치인들이 사실은 자꾸 현장에 있으면 몰려가게 만드는 요인이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서 욕먹는 게 차라리 낫지 예. 가지 않아서 욕먹으면 이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그렇군요. 그런 이 현실이 있습니다. 저는 네.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도 이제 조금 더 성숙되게 예를 들어 뭐 정치인들은 오지 마라든지 결정권이 없는 분들은 좀 오지 말아 달라든지 이런 조금의 합의나 원칙이 좀 정해지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아까 김유정 의원이 짚어주신 대로 현장에 있는 실무자들이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볼까요? 경찰 기동대 직원들을 화재 연기, 유해 물질로 오염된 현장에 효과도 없는 KF94 마스크를 쓰고 들어가라고 사지로 내몰고 그리고 고위직이 현장 방문하는 것에 대응하는 데에만 급급하고 있다라고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그러네요. 이제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방해된다. 이런 목소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이렇게 논란이 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죠.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에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있고요. 또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때 새정치연합의 의원이 경비정 타고 침몰 현장에 갔다 비판을 받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가서 뭐 상황을 보고 또 대책을 마련하고 하는 것까지도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증샷을 찍는다거나 네. 그 정말 기가 막힌 순간에 가서 위로는 못할 망정 인증샷 찍고 또 유가족들은 탈 수 없는 뭐 해병 경비정을 타고 또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다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죠. 또 나름대로 변명도 했습니다마는 사실관계가 다른 것들도 서로 있고 그래서 그러나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이런 것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고요. 뭐 작년 언제였나요? 수해 복구하는 현장 가가지고 비 나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망언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왜 이렇게 조심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지 않고 이런 망언들이 반복되는지 정말 정치인들이 돌아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이렇게 하면 정말 하등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리고 아까 경찰 기동대 그 직원들도 그 유해가스를 KF94로 막으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방독면을 쓰고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러면서 의전에만 신경 쓰는 뭐 고위직들 보면은 기가 막히겠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비판받는 것이고 도움도 안 되는데 왜 현장에 와서 우리들은 지금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조치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뭔가 현장에 투입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마 분통이 터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그 감정, 그 마음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뭔가 좀 대책을 세우되 정치인들 그냥 무작정 그냥 오지 말고 뭐 한꺼번에 어떤 일시를 현장의 상황에 맞게 지금쯤이면 와도 좋습니다. 뭔가 조금 그런 의견들을 좀 실무진들이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느 현장이나 경찰, 소방이 제일 우선적으로 투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실무진들이 현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상황이면 와서 현장 브리핑을 좀 듣고 그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혹은 뭐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 기준 이런 것들을 조금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의견이 모아지는 게 이제 좀 원칙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점인데 2년 전에 이제 수해가 있었잖아요. 당시에 서울 신림동에 반지하 주택 현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찾았는데 이런 장면이 또 있었죠. 함께 보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 미리 대피가 안 됐나 모르겠네. 순식간에 이제 딱이 순식간에 폭포수가 돼. 순식간에. 순식간에 돌아. 네. 한 10분도 15분도 안 걸렸어요. 제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벌써 침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김용남 의원님, 저 장면이 당시에 이제 상황 파악을 정확히 못한 거 아니냐는 것과 함께 공감을 못한다는 인상을 줘서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 침수가 되는 거를 보고 퇴근했던 게 맞느냐라는 것부터 시작했고 그렇게 된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의 이전 그리고 기존의
청와대 관내에 있던 관저에 머물지 않고 서초동 사저에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의 그 동선 문제하고 얽히면서 네. 사실은 제가 보기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그 전날 본인이 경험한 일을 별다른 깊은 생각 없이 이렇게 딱 꺼낸 것 같은데 후폭풍은 생각보다 거셌죠.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중첩적으로 막 일어났어요. 근데 그래서 그게 모르겠습니다. 저 대통령의 또 특히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국민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달리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전달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 못 하시고 네. 하신 말씀 같은데 그 정도로 침수가 시작된 거를 봤으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맞겠죠. 대통령으로서 상황 점검을 지시하고 또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다시 직무실로 돌아가서 상황 점검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저기 지시를 내렸던 게 맞았던 것 같은데 네. 그 다음날 저 발언이 하여튼 집권 초기에 그렇죠.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네. 끼쳤었습니다. 윤재관 의원님은 올해 초죠. 올해 초에도 이제 화재 피해 현장을 네. 대통령과 한동훈 지금 후보가 찾았잖아요. 네. 그때도 이제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하는 일도 벌어졌죠. 네. 뭐하러 왔느냐? 실제로 대통령이 방문은 정말 달갑지 않다. 왜냐하면 방문의 목적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공감하는 것이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인 것인데 그러면 공감을 하려면 피해 상인들을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피해 상인은 딱 한 명 만난 거잖아요. 병풍으로 세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병풍으로 세워서 사진 찍기만 하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다 아는 거고 상인들이 다 알아서 여기 사진 찍으러 왔느냐 이런 얘기가 당장에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의 90도 인사만 그렇습니다. 부각된 그러니까 것 같아요. 주객이 완전히 전도된 것이죠. 한동훈 위원장과의 갈등을 저 자리에서 화재 현장 자리에서 풀려고 했던 정치적인 이벤트로 삼았던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본분과 원칙을 잘 지키면 됩니다. 현장 방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의 현장 방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정치가 도와줄 것이냐 그리고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공감 이 두 가지가 원칙이고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부가적인 생각들만 한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특징이고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준비 안 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오르면서 사회의 기본적인 지켜져야 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번까지 계속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번 네. 기회에 정말 원칙을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원칙입니다.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